미국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고수 TV.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업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job이에요, job. 그러니까 job이란 게 뭔지, 이 업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흔히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업의 이해입니다. 자,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다들 인터넷, 스마트폰, 뭐 인공지능, 미디어, SNS, 개인 방송으로 정보를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좁습니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탁월해질 것인가, 똑똑해질 것인가를 생각한다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를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갈수록 인공지능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구석에 앉아서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정보를 얻으면 세상 보는 눈이 점점점 좁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취향을 분석해서 그 사람이 딱 원하는 것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매우 좁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약한 분야가 뭐냐면 인간관계고, 그리고 세상을 폭넓게 보는 눈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그래서 제작을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컴퓨터를 만드는 그런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세계 최정상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컴퓨터 하면은, 인공지능 하면은 한 5개 회사? 이 정도가 있고요. 이게 다 실리콘밸리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한 곳에 제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의 그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 사람들이 저를 좀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내고, 저한테 이제 한국 대기업의 하청을 좀 부탁하려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처음엔 좀 만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이런 개인적인 자리 찾아가면은 무슨 부탁할지 뻔히 알잖아요. 막 이렇게 한국인이라는 감정에 호소하면서 자기네 물건 좀 팔아달라고 막 간곡히 부탁하고, 사실 그런 자리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 한국 대기업이 기가 막히게 제 관계를 알아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한 적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고향 선후배이자 그 대학교 동문이고 같은 부서에서 거의 10년간 일했어요. 그분 잘 아시죠? 저랑 굉장히 친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제가 모른 척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분이랑 같이 일했던 동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관계가 걸린 거라서 할 수 없이 이제 저도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일하면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면 제가 관심도 없었을 거고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랑 같이 일했던 그 한국인 분의 고향 선배고 학부 동문이고 같은 회사에서 10여 년간 일했던
절친이면은 제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갔더니 그 영업팀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그 20대 후반의 한 젊은이로 보이는 뭐 한 대리나 뭐 사원 말년차 정도 되는 그런 사원이나 대리 뭐 한 그 정도 급의 이제 20대 후반 분을 하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 부장님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 이제 만나면 한식집에 잘 안 갑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할 때 일본 음식, 스시집이 좀 고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할 때는 한국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접대 같은 거 할 때는 일식집에 주로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곳 실리콘밸리로 오셔가지고 그 실리콘밸리에 상당히 괜찮은 그 스시집을 예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해서 밥 사준다고 한 거죠. 뭐 무슨 얘기 하는지는 뻔하죠. 뭐 한국 대기업 우리 납품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뭐 우리 이러이러한 뭐 반도체 부품 만드는데 저희 거 좀 납품 좀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셨다고 하고 또 제 아시는 분이랑 뭐 고향 후배고 뭐 학부 동문이고 뭐 막 이런 거니까 제가 또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이제 시켜 먹었습니다. 스시 정식으로 아주 괜찮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고 있었어요.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음식을 반밖에 못 먹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저한테 나온 그 스시 정식을 제가 반밖에 못 먹었어요. 전 아직도 먹고 있는데 그 20대 후반에 그분이 한 대리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부장이랑 대리랑 둘이 온 거죠. 영업사원들이. 근데 이 20대 후반에 이분이 갑자기 자기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얼음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당황했지만 그분이랑 같이 온 그 부장님 있잖아요. 부장님이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접대하러 온 거고 그 고객이죠. 고객, 바이어를 접대하러 온 거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제가 어떤 부품 하나를 결정을 하면은 그 한국 대기업이 그것 때문에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어치 매출이 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매 결정권을 가진 그런 핵심 연구 인력을 마주하는 자리인데 한국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저를 접대하다 말고 제가 스시를 반밖에 안 먹었는데 자기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한평생 다양한 회사들의 접대를 받아봤지만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충격이었는데, 근데 저보다 더 충격인 건 그 한국 회사 대기업의 그 영업팀의 부장님이었어요.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고객이 그 스시를 반밖에 안 먹었는데 자기 볼 일 있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장님이 일단 저한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을 제가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다 저렇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뭐라 그러면 꼰대라 그러고 뭐라 그러면 이렇게 또 속상해가지고 관둬버린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되게 힘들다고 젊은이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은 일단 그 젊은이가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어차피 자기는 그 미국 출장 온 거고 나랑 밥 한 끼 한 번 하고 얼굴 비치로 인사로 온 거라고 생각하고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퇴근하고, 왜냐면 저녁 시간이니까 이제 퇴근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출장 온 김에 여기 실리콘밸리 이게 좀 명소들 자기도 좀 돌아다녀 보고 싶고 뭐 그러니까 가버린 거죠. 근데 큰 실수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 이렇게 고객을 앞에 두고 고객이 음식을 다 먹지 않았는데 자리를 뜨는 건 큰 실수예요. 그래서 저도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한국 대기업하고는 진짜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미국까지 회사에서 그 비싼 비행기 표를 투자를 하면서까지 실리콘밸리로 이 사람들을 파견을 보냈는지, 그 근본 원인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의 이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한국 대기업에서 비싼 비행기 표까지 투자하면서 미국으로 사람을 보냈을까? 사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면은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도 되고 아니면 화상회의로 한 10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사람을 보낼까요?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려고 한국에서 보내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 본질은 뭐냐면 한국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서 그 사람을 비행기 표까지 끊어서 미국까지 보내준 이유는 가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와서 그걸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시를 반밖에 안 먹었는데 자기 이제 볼일 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그 사람의 본사에 보고되면 어떻게 되냐면 해고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설사 해고된다고 해도 그걸 크게 걱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고객이 밥을 반밖에 안 먹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볼 일 있다고 나가버리는 거는 회사 본사에서 하면 해고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그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면 다시는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결정권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어떤 특정 연구를 할 때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회사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반면에 이런 업의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아시아의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일본 회사들입니다. 일본 회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일본 회사는 어떤 식으로 영업팀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본 회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한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일본 연구센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초청장을 날립니다. 초청장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공짜로 굉장히 좋은 좌석으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짜로 일본 호텔에 묵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 되게 가고 싶겠죠.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일본의 임원들이 의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쫙 도열을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환영합니다 하고 환영을 해서 이제 그들의 이제 연구소 가서 막 보여주고 최신 기술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면은 그 일본의 고급 요정 있잖아요.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막 다다미 빵 입고 막 기모노 입은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빙하고 이런 고급
이런 요정 같은 데 데려가서 이제 그런 데서 그 일본은 보통 최고의 귀빈 VIP한테 보고회를 이렇게 접대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후구 사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막 접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을 한번 가면은 뭐 한 2주 정도 있다 오거든요. 그럼 2주 동안 매일 보고회를 먹는 거예요. 후구 사시미가. 저는 그게 비싼 건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후구 사시미가 아무리 싼 데서 해도 한 끼에 한국 돈으로 50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접대를 하고 고객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하고, 이게 일본의 어떤 영업팀들의 굉장히 프로다운 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웬만한 실리콘밸리에 그런 부품 업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진짜 잘해요. 그런데 그런 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고객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프로답게 잘 교육을 하는 게 일본의 기업 문화입니다. 반면에 한국이 요즘 저는 진짜 걱정돼요. 제가 그 스시 하나 못 먹었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걱정돼서 그래요.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뭔가 이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하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 업의 이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뭔가를 질문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영상 만드는 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 이게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큰 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이거 영상 하나 만들어준다고 해서 제가 엄청 떼돈 버는 거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그 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들고 편집하고 시간 쪼개가면서 나름 올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영상을 듣고 그래, 나 응답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노출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 들었으니까 이제 영상 지워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업을 이해 못한 거예요. 자, 개인 방송인이 왜 개인 방송을 하는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인 방송을 하면서, 개인 방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굉장히 싸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영상 하나를 올림으로써 조회수가 나오잖아요. 조회수라는 게 결국 뭐냐면, 영상 하나의 제작 비용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뷰가 나왔다고 치면은 그 영상 하나 만드는 그 제작에 필요한 노력이 1000명이랑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본인이 그 1000뷰가 나온 영상을 봤다면 그 1000분의 1의 비용만 내면은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이 조회수가 나오면 거기에 광고가 실어지고 그 광고 비용으로 개인 방송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 돼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즘 개인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 방송을 했을 때 저한테 보상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 방송에서 그 방송인이 영상을 만드는 근본 원인은 영상을 만들어서 개인 방송 플랫폼에 올렸을 때 개인 방송 플랫폼이 돈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물어봐 놓고 그 내용이 남과 공유되는 게 싫어서 이제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영상 내려주세요.
그런 말을 하면 그 개인 방송인이 개인 방송을 왜 하는지, 본인도 개인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하이 퀄러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 업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 방송인한테 영상 지워주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답변은 다시는 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왜 저거를 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화를 낼까,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면 인공지능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관심사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줘요. 계속. 그래서 세상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업의 이해, 사람들이 왜 그 일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때문에 패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왜 저 포인트에서 화를 내고 사람이 왜 저 포인트에서 뭔가를 싫어하고 사람이 저걸 하는 원동력이 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실제로 많이 만나야 돼요. 이 개인 방송으로 세상을 알 수 없습니다. 개인 방송으로 세상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착각이에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